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패키지 여행이 좋을지 아니면 자유여행이 좋을지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하세요. 저도 사실 예전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요. 근데 만에 하나 누군가 저한테 패키지가 좋을지 아니면 자유여행이 좋을지 묻는다라고 하면 저는 아무래도 태생이 패키지 쪽에 있다 보니까 패키지 여행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같기는 한데 패키지 여행의 장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패키지 여행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자유여행 가실 분들은 저한테 묻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 분들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자신 있게 패키지의 장점들 그리고 패키지 속에서 자유여행의 어떤 장점들을 뽑아올 수 있는지를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일단 패키지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패키지를 가는 거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여행을 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자유여행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패키지의 편견이 첫 번째, 나이가 든 사람들 그리고 좀 나이가 들었을 때 가는 게 바로 패키지 여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젊을 때는 좀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일정, 조금 힘들지만 걸어다니면서 하는 일정들을 많이 원하시는 것 같고 좀 나이가 들면 조금 더 편안하게 여행을 하고 싶다.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패키지 여행 가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저도 가끔씩 패키지 출장을 같이 가보거든요. 그러면 부모님이랑 같이 온 어린아이들 그리고 자녀들의 또 표정들이 가끔은 좀 재미없다는 표정을 좀 짓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여행을 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조금 높다 보니까 자기랑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좀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패키지 여행 중에서 이런 생각들을 버리고 굉장히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차차 패키지 여행 중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어서 자유일정처럼 자유일정의 어떤 장점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편견이 바로 자유일정이 없고 가이드가 어떻게 보면 이끌어가는 상품이기 때문에 좀 재미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근데 자유일정이 없다는 부분은 어쩔 수 없겠죠. 아무래도 패키지 일정이다 보니까 여럿이 움직이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거 외에 가이드에 대한 좀 불만들을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조금 반대입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님 때문에 그 여행이 빛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이드님들의 직업관 그리고 가이드 생활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그 3박 4일 아니면 2박 3일 일정 동안 하나의 어떤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고 하나의 어떤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이드님과 함께하는 여행에 대한 편견을 없앤다라고 하면 패키지 여행이 굉장히 풍성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편견이 뭐냐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생각을 좀 미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의 어떻게 보면 이유는 옵션이나 아니면 쇼핑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옵션에 대한 부담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옵션이 있는 상품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뭐 쇼핑을 한다 그래도 뭐 강매나 그리고 필요하지 않는 물건들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패키지도 체질 개선이 굉장히 많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비용 부담에 대한 편견만 없어지면 조금 더 재밌게 패키지를 좀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행사의 어떤 그 패키지의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예전에는 패키지 하면 딱 정해져 있는 일정으로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일정을 이렇게 쭉 짜서 손님들한테 이제 제안을 해드리는 것들이 기존 상품이었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세미팩 그리고 배낭팩, 그리고 하프팩 이런 이름으로 해서 패키지 일정 중에 1일 또는 또 2일 자유를 좀 넣어서 외곽으로 좀 빠지는 경우에는 버스를 이용하고 가이드 설명 그리고 이제 동선을 고려해서 쭉 돌게 되고 시내 숙박을 하는 경우에 그 다음날 1일 자유나 2일 자유를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따로 교통비가 들지도 않고 도보로 여러 군데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1일 자유 2일 자유의 세미팩, 하프팩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패키지 상품들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부분을 인지를 하시고 각각의 여행회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런 하프팩이나 세미팩들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고 예약을 하신다라고 하면 패키지의 장점과 자유여행의 장점을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런 상품 한번 노려보시고요. 그냥 패키지만 가신다라고 하면 제가 팁을 한 두 가지 정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유여행의 장점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팁이 바로 뭐냐면 식사 시간에 작은 투자로 자유여행의 멋을 내보자
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식사 시간에 정해진 메뉴를 먹는 거에 대해서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난 이게 먹고 싶은데 이렇게 뭐 나랑 입맛이 안 맞는 것도 왜 먹게 하지? 이런 경우에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저는 이것도 하나의 체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먹거리가 아니라 문화 체험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또 가이드님들이 이걸 왜 먹어야 되고 이 음식이 왜 여기서 유행을 하게 되고 이 식사를 통해서 뭘 얻게 되는지까지 설명을 듣게 되면 굉장히 또 매력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런 식사도 물론 좀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사이드 메뉴를 하나 좀 더 추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맥주, 생맥주 때문에 남아비루라고 하죠. 생맥주 때문에 일본을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몇 끼 이렇게 맥주를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맥주를 좋아하시는 제 지인들이나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식사 시간에 이렇게 한번 추가해서 먹어보는 거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특히 이제 온천 호텔이나 료칸에 가시게 되면 저녁에 가이세키가 나오는데 음식이 굉장히 다양하고 조금 느리게 또 서빙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일본 전통술인 사케를 시켜 드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려요. 그러다 보면 조금 더 다른 멋들을, 그리고 또 음식과 술이 함께 할 때 궁합이 또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천을 해드리면 다녀오시고 나서 패키지 여행이긴 했지만 굉장히 좀 재밌었다, 의미가 있었다. 두 번째, 호텔 체크인 하고 난 이후의 시간을 활용을 한번 하는 게 어떨까라는 추천을 좀 해드려요. 일정 중에 자기 개인 시간을 가지는 건 좀 쉽지 않잖아요. 근데 호텔에 체크인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패키지 일정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텔 체크인 시간을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호텔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찾아서 즐기는 것들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내 호텔에 숙박을 하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즐길 거리가 많습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뭐 호텔 프론트에 물을 수도 있고요. 가이드님한테 미리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핸드폰으로 구글 앱 검색하는 거 굉장히 추천을 해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도 구글 맵으로 주변 검색을 한번 해보면 이자카야라든지 아니면 뭐 라면집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좋은 식당들이라든지 아니면 가볍게 쇼핑을 할 수 있는 곳들 굉장히 많이 좋고요. 특히 리뷰들이 굉장히 좋아요. 사진들, 리뷰들, 그리고 평점들까지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구글 맵을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만에 하나 온천 호텔이나 료칸에 숙박하는 경우에는 주변에 그런 술집들이 있는 경우가 좀 없어요. 그때는 관내에 위치한 여러 좋은 시설들을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관내 시설 중에 마사지를 한번 추천을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이 동남아 특히 가시게 되면 마사지 굉장히 많이 받으시잖아요. 근데 일본 가시게 되면 그런 게 없다고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본 호텔에도 그런 서비스들을 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금액도 과거와 달리 굉장히 많이 저렴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좋아하시면 그것도 추천을 해드리고요. 우리한테 익숙한 가라오케, 노래방이죠. 노래방도 관내에 위치를 하고 있고, 가면 뭐 일본 노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데 한국 노래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그렇게 또 즐길 수도 있고요. 온천 호텔 같은 경우에는 가족탕이라고 또 이렇게 문화가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함께 그렇게 이제 우리들끼리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이 있다는 점에서 저는 좀 장점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그 외에도 뭐 편의점이라든지 아니면 게임 센터라든지 즐길 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패키지 여행을 어떻게 즐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풍성한 그리고 자유여행 이상의 매력들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패키지 여행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시간에는 패키지 여행일지 아니면 자유여행일지 저한테 묻는다라고 하면 저는 아무래도 패키지 여행을 좀 더 추천을 해드리고요. 패키지 여행 중에서도 자유일정의 어떤 멋을 느낄 수 있는 포인트들까지 가볍게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다른 자료들, 뭐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관광지, 그리고 그 외에 일본의 어떤 재미있는 문화들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상인이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